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루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제약 바이오 종목보다 기술주,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2차 전지 이러한 업종들을 더욱더 선호하기 때문에 주로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신풍제약 관련해서 영상을 몇 번 올려드렸는데 제가 기업의 가치를 폄훼하기 위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기대감으로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런 영상을 올릴 때마다 솔직히 악플들이 조금 많이 달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악플이 달리더라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어제 장 종료 30분을 남기고 나서 상한가 근처에서 거래되던 주가가 하한가까지 내려왔죠. 물론 신풍제약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지만 우선주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30분도 채 안 돼서 하한가로 무려 60%나 하락이 나왔죠. 아마 제 생각에 금요일날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월요일날 갭상승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지, 이런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 텐데 혹시나 신풍제약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약 바이오주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다면 제 영상을 조금은 참조를 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상승하기도 하지만 그 실적보다 단기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더 큰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는 기대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다른 기술주들에 비해서 기대감이 높이 반영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시가총액은 상당히 높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기대감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코로나 치료제라는 이슈와 함께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대감이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대감이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다던가 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던가 이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이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고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신풍제약이 올 한 해에만 무려 20배 이상 큰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엄청난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사는 왜 나올까요? 신일제약 오너일가 수십만 주 매도, 상승세 틈타 지분 파는 대주주들. 오너일가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너일가는 수십만 주를 매도한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약회사의 오너일가들은 주식을 팔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수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오너일가는 지금이 고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업에 대해서 오너일가보다 더 지식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식을 사고 있어요. 이 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부강약품도 주가 급등을 틈타 대주주의 수상한 대량 매도,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약 바이오주를 투자할 때는 너무 큰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 2017년 5월에 발행된 기사인데 다들 신라젠 아시죠? 이때 당시에 어떻게 발표가 났냐면 문은상 신라젠 램표 팩사백으로 말기암 환자도 살릴 것이다,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실렸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치병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말기암 환자도 살리겠다, 정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신약이 탄생할 것 같은 기대감을 실어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기업 어떻게 됐나요? 신라젠 팩사백 임상 중단 권고 소식에 하한가로 직행, 이게 19년에 나온 기사고 지금은 거래 중지 중이죠.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 중인데 일단 팩사백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의 3상 임상 실험까지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도 이렇게 새로운 신약으로 탄생이 되지 않고 부정적인 내용이 발표가 돼요. 신라젠뿐만 아니라 코오롱 티슈준의 인보사,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2017년 당시에 기사를 보시면 인보사 유전제 치료제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달콤한 말로 개인 투자자들이 현혹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 기업에서 새로운 신약을 만들던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치료제에 대한 약물 재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너무 큰 기대감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런 부분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A라는 기업의 제품이 B 기업에 납품이 되고 있고
생산 캐파가 증가하고 있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신약이 나오기도 전에 주가에 이미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정말로 신약이 개발되기도 하지만 그 주가가 정말로 신약이 개발된 뒤에 합리적인 수준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 미국과 한국의 제약업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상 성공률이 무려 90%나 달해요. 그런데 미국은 10%도 되지 않죠.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국내가 유독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보 공개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의 자율에 맡기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업이든지 등록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여기 우측을 보시면 국내 임상 성공률이 높은 이유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임상 결과 공개에 대한 의무가 없다. 그리고 결과 공개 여부는 제약사의 자율이다. 또 세 번째는 유리한 임상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임상 문제는 주가와 연동이 되어 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부분은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 신라젠을 예시로 들어보면 만원도 하지 않던 주가가 임상 3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15만원까지 약 15배 이상 큰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거래가 정지된 상태고 상장 폐지 심사를 앞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유독 이런 좋지 못한 행동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기술 특례 상장 때문에 이런 좋지 못한 선례들이 자꾸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술 특례 상장이 무엇이냐면 코스닥 상장 자격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그 기업의 기술력을 믿고 상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숫자를 보시면 평균적으로 약 100개 정도의 기업이 되는데 기술 특례 상장 기업 수는 작년에 22개죠.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된 기업들의 비율을 한번 보시면 약 75%가 바이오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실 기업들이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명목하에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독 다른 업종들과 달리 바이오 기업들에게서 정말 기업 오너들의 좋지 못한 행동들도 나오고 마치 그 기업이 준비 중인 신약이 세상을 구원할 것 같은 이런 기대감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저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투자를 꺼려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선도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라.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과 업종, 섹터에는 반도체, 2차 전지, 5G, 제약 바이오, 그리고 기타 종목들, 이렇게 제약 바이오 섹터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 기대감이 너무나 크게 반영이 되어 있고 또한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신라젠 종목을 한 번도 투자한 적이 없는데 정말 이런 기사가 발표되고 그리고 FDA에서 임상 3상 실험을 진행 중이고 이어서 신라젠의 기술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이런 과거의 나쁜 선례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아직 신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신약으로 만들어져서 판매되기 전까지는 너무 큰 기대감을 갖는 것은 좋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을 투자할 때 조금은 조심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게 사실 조금은 걱정이 되거든요. 저희 취지와 다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제가 기업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이런 좋지 못한 선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제약 바이오 종목을 투자할 때는 너무 큰 기대감은 경계하자,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참고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보다 큰 시세가 나오고 상한가를 가더라도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너무 답답해하던가 지루해하지 말고 느리게 가더라도 꾸준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과 함께 투자 습관을 길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이면 다시 월요일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